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요즘 미국 증시가 하루하루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이날은 시장이 하락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소매 판매라든지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 여기에다가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오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상승하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매 판매부터 살펴보면요. 소매 판매가 좋게 발표됐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좋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기조는 조금 더 오래 계속되겠는데라면서 부정적으로 해석됐고요.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전망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쇼핑 시즌 좀 기대하기 어렵겠는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하고 있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을 하락으로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핵심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불거졌는지 하나씩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소비 살아있네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10월 달에 더 많이 지출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뭔가 좀 회복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리테일 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를 보시면은 지난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성장이 별로 없지 않겠나 뭐 이렇게 있어도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예상치를 넘어서가지고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라든가 식료품, 가구, 자동차 같은 쪽에서 지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전자제품,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 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데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쇼핑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해서 열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고 레이먼드 제임스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팬데믹으로 억눌려 있던 쇼핑 욕구가 여전히 좀 강하게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죠 이제 화요일 날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8.2%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벌금 낸 거 빼면은 실질적으로 순이익도 좋게 나타났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일찍 상승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 보면은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재고가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말 시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분야별로 많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갭에 대해서는 등급 하향하느라고
다들 기관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먼저 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거 지금 이번 연말에 쇼핑 시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연말 쇼핑 시즌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표만 봐서는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타 포즈 랠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포즈라는 말 아실 겁니다. 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줄 2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포즈 버튼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잠깐 멈추는 그런 버튼인데 금리 인상하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출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기대감에서 산타 랠리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포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산타 포즈 랠리라는 용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이 12월 달에 조금 비둘기파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들은 투자자들이 뭔가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 이제 좀 강한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닐 카시카리 이사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완전히 시기상조다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찰스 수업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에서 지금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증시에 산타 포즈 랠리가 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로먼 브룩스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더 이상은 뭐 과열되어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비둘기 파죽으로 뭔가 조금 멈춰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그런 보고서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이제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만 늦추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이 다시 흥분할 것으로 즉 산타 포즈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어쨌든 어젯밤 하루 동안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침체는 오지도 않았는데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였다고 너무 쉽게 환호를 했던 걸까요? 지난 밤사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연준 위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인 에스더 조지는 지난 밤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내가 40년 정도 지금 연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보였을 때 그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가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RBC 자산운용에서는요. 아직 우리는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내년 침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자, 이날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0.63% 정도까지 크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벌어진 건지 보니까 0.63%라고 하면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82년 그 당시에 장단기 금리차가 이 정도 역전됐었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역전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채금리가 지난 밤 사이에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게 국채금리의 상승이라면 국채금리 상승이 풀어졌다면 이게 시장 반등의 움직임을 줬어야 되는데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또 경기, 미래의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것은 미래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 하락이 시장엔 전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요. 지난 밤사이 시장의 움직임을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섹터별로 상승했던 섹터가 2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선방했던 섹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섹터들이 바로 유틸리티가 0.9%,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0.45% 올랐습니다. 나름 선방했던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섹터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적 섹터입니다. 자, 경기 방어적 섹터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과연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이냐도 요즘에 많은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언제쯤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올해는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침체라는 어떤 선언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뭐 이론적으로 침체는 GDP 성장률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내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침체가 내년에 올 것이다. 빠르면 1분기쯤에 올 것이다. 로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내년 순이익 예상치를 내놨는데, 지금 10월 초 이후에 약 한 3.6% 하락을 시키면서 지금 내년도 EPS 전망치를 평소보다 다른 해보다도 한 3배 가까이 더 크게 하락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예측해놓은 이런 표인데, 지금 이제 검은색 선이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EPS 감소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나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 금융 위기를 제거한 수준의 어떤 평균 그 데이터고, 그리고 파란색 선은 전반적인 그걸 다 포함해서 나타나는 평균 EPS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굉장히 2023년도에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연초의 어떤 컨센서스,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최근에 10월 달 지나면서 2023년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EPS 성장 예상치를 3% 증가해서 0%로 성장이 없는 것으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어쩌면 마이너스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S&P 500 지수 전망에 대해서 지금은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낮은 쪽에서는 3,200까지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쪽에서는 지금 4,000 정도까지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그다지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보다는 2023년도에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시장 마감됐거든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시죠. 현지 시간 11월 16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자 금리 인상 공포감이 다시 떠오르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도 지수 하락에 한몫을 했는데요. 다우가 0.11% 하락했고 S&P 500이 0.8%, 나스닥이 1.54% 하락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수요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이고요. 또 전망치였던 1.0% 증가를 크게 웃돈 건데요. 다만 연말 소비는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매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찍부터 할인 모드에 들어가면서 연말 소비분이 10월에 미리 지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향후 몇 달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타겟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13% 급락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 가이던스도 하향했는데요. 타겟은 재고 축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 비중이 높은 재량 품목에 있어서의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겟은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3년 동안 최대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타겟의 급락에 메이시스와 갭 등 소매업체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로우스는 0.1% 상승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유지했는데요. 로우스는 타겟과는 다르게 매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과 EPS가 종전 전망치 범위 상단에 근접할 것으로 낙관했는데요. 하루 전에 전망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냈던 경쟁사 홈디포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15.2% 급락했습니다. 화요일 장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UBS는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빠르게 고객들을 잃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TJX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5.17% 상승했는데요.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를 임명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준비디오는 4.5% 하락했습니다. 시티에서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6달러에서 72달러로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재가보다 17% 더 하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회계년도 실적 전망치 역시 낮춰 잡았는데요. 시티는 경쟁 심화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의 약세로 준비디오의 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3.85% 하락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원들에게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가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인수에 따른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한 건데요. 또 한편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에서 열린 테슬라 관련 재판에서 조만간 트위터를 경영할 전문 인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위터 인수 후 테슬라 운영을 소홀히 해서 회사의 위기를 키웠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트위터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 소식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칩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급락했습니다. 수요 둔화를 그 이유로 들었고요. 해당 소식에 반도체주들 역시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상승세가 유지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부 동부 유럽의 드루즈바 송유관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다시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을 재개하면서 전력 공급 차질이 발생해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1.8% 하락해 85.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택시장의 하락세 유지인데요. 지난밤 사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주택시장은 미국인들의 이제 자산 규모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하락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건축업자들이 인건비 그리고 자재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미부동산협회에서 나온 이제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건설업자들의 정서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38이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33으로 11개월 연속해서 손실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초반에 떨어진 걸 빼면 그렇다는 거고요. 1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이제 83 수준이었는데 벌써 절반 밑으로 훨씬 크게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6개월 동안 예상되는 판매 예상 자체가 지금 35에서 31로 10%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부 지역이 5포인트 하락하면서 29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부동산협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신규 주택 수요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건설 단가 자체를 낮추고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6% 정도 낮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하락세가 유지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택 시장은 이렇게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택 용품 업체인 홈디포라든지 아니면 로우스 이런 기업들은 또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주택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이 추세 때문에 시장의 역풍을 좀 맞게 될까요? 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S&P 500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홈디포하고 로우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 수익이 8.2% 늘었죠. 그리고 로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증가를 했는데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다들 괜찮았는데 타겟만 좀 안 좋아가지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보면은 기존 주택 판매 자체가 8월 달에 3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쪽으로 미국인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홈디포와 로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나온 얘기는 2023년도가 되면은 더 큰 수준의 부정적인 어떤 수익 하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단기적인 펀더멘탈은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추세가 약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지난밤에도 홈디포 투자 등급이 비중 확대해서 시장 평균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실적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주택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더 큰 시련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이건데요. 자,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메모리칩 감산입니다.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메모리칩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10월 초에도 있었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한데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웨이퍼 생산을 지난 분기보다 약 20% 정도 줄일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돌아설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사실 지금은 올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마이크론에서는 그 전망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보자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 한 해의 전망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D램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낸드의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면서 업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쁘게 보자면 업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감산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 연말과 내년 1분기에 뭐 재고 좀 줄어들면서 감산을 좀 줄여도 된다면 그때는 또 뭐 감산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사실 특히 메모리칩 분야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칩의 그 생산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김태수 세무사님, 메모리칩은 과연 언제쯤 돌아서게 될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 D램이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지금 마이크론에서 얘기한 게 이제 물론 이제 줄인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마이크론 CEO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는 공급망의 과잉 재고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업계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격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감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반도체 쪽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퍼가 7.6배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이제 그 D램이나 이런 낸드 플래시 이런 시장에서 보면은 표에서 보면 이제 기존의 예상치가 굉장히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어요. 지금 2022년도 예상치와 2023년도 예상치 나오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 때 기록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갈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 예상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마이너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축되는 모습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분야를 보는 시각이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회사들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은 이제 겨우 재고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줄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가격 경쟁도 나올 거고 경기 축제 얘기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3년도 접어들면 그때 돼서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저평가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뜨거웠던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